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2분기 한국 경제에 관한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예상보다 어땠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어떤 성장률을 지표로 찾아볼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기반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상보다 조금 더 좋았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분기 대비 0.06%로 나왔습니다. 이는 예상치 0.5%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요. 처음 사실 이렇게 0.1%포인트 높은 수치로 나온 건 모건 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 그대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위축에서 견고한 상태로 넘어왔다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역시나 민건 스탠리답게 또 모건 스탠리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반등했던 그나마 조금 살짝 더 좋았던 원인을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반등 요인은 바로 소비의 회복입니다. 1분기에는 민간 소비가 0.1%로 위축이 됐지만 2분기가 되면서 0.5%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슬린 오는 그 이후로 또 소비 심리의 회복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다양한 1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줬는데요. 두 번째는 또 수출 회복입니다. 1분기에는 마이너스 0.6%로 부진했지만 2분기에는 4%가 넘는 수준으로 또 반등하는 결과를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유를 조금 더 따져보자면 반도체 수출 회복과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출하량 증가가 또 그의 주요된 원인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즉 글로벌 경기 회복 조짐과 함께 한국의 수출도 함께 탄력을 받은 것으로 이 실질 GDP로 함께 체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된 부분도 있지만 발목을 잡았던 종목도 있는데요. 바로 그 업종은 건설 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이 건설 부문은 부진했기 때문에 GDP에 하방 압력을 줬다. 또 이렇게 시장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소비와 수출을 끌어올린 걸 건설이 어느 정도 눌러줬다라고 또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이 한국 경제 실질 GDP 어떻게 갈 것인가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완만하지만 또 꾸준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하반기에도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정책 집행 효과, 또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등으로 여러 가지 소비 심리 개선이 서서히 이어지면서 또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쭉쭉 좋아지기보다는 또 완만한 회복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보다는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유효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뭔가의 변수가 있다면 바로 수출 관련해서 관세가 되겠죠. 음. 사실 오늘 저희가 말하는 네. 내용이 이어졌네요. 사실 그쵸.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뭔가 서로 의논을 하지는 네. 않았는데 각자 이제 좀 비밀리에 좀 준비를 네. 했는데 이렇게 좀 연결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 수출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고 시장은 계속해서 평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한미 무역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8월 2일 전에 현재까지도 특별한 그런 뭔가 결과로서는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회복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 일본 같이 타결이 성공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한정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고 또 한 번 그쵸. 실질 네. GDP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실 한국 경제가 또 2분기에는 이렇게 수출과 소비의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계단식 흐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관세에 대해서 발목이 잡지 않기 위해서는 또 그에 걸맞는 또 적절한 그런 관세에 대한 타결 협안이 나와야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윤곽이 잡힐 것으로 또 보일 수 있겠습니다.